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5.16) 쿠데타 직후에 생겼습니다. 1981년 1월 1일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10수년 전에 또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름은 바꿨지요. 사람도 다 달라졌을 겁니다. 시대가 지났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매 정권마다 정권 유지에 충직한 하수인으로 기능한 이들. 한때는 중정으로 불렸고 한때는 안집으로 불렸고 이제는 국정원으로 불리는 그들. 자기가 다니는 곳에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기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회사라고 말하는 사람들. 바로 국정원 요원들입니다. 이놈들 어떡하죠? 서 이사님? 글쎄. 이게 복마전이란 말이 바로 여기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국정원의 요원들. 예. 이제 국정원의 언론가 사람들하고밖에 접촉을 한 적이 없어요. 예. 국정원 대공수사국, 요즘 말썽되고 있는 대공수사국이라든지, 그다음에 심리전단, 예. 이런 데 있는 사람들하고는 본 적도 없고, 예. 유일하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인터넷 매체를 하면서, 예. 국정원의 언론가라고 있습니다. 네. 그 언론가에 있는 요원들을 이제 본 적은 있는데요. 예. 근데 그때 국정원은 예. 진짜 예. 양순환 한 마리 양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 이전과 그 이후 본질을 잘 몰랐던 거죠. 국정원이 얼마나 무서운 조직이고, 예. 그리고 정권 보위를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라는 점을 네. 전혀 예. 간과하고 있었던 점이 최근의 특히 그 유성 씨의 간첩 조작 사건을 통해서 네. 아주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이전에 그 심리전단의 이 대선 부정선거 개입도 역시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예. 예. 또 통합진보당에 대한 법정에서는 1심에서 승리한 듯 보입니다. 무리한 종북몰이 이것도 역시 공작의 일환이라고 좀 봅니다. 거기도 아마 대공수사국 소관이 아닐까 싶어요. 네. 예. 제가 앞서 복마전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복마전이란 말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그 뜻을 풀이해 보겠습니다. 네. 비밀리에 나쁜 일을 꾸미는 무리들이 모이거나 활동하는 곳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너무나 정확하고 적확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뜻은 마귀가 숨어있는 집이나 굴이다. 복마전. 복마전. 네, 복마전입니다. 복마전. 마귀가 숨어있는 집이나 굴. 마귀란 말은 참 이게 흉측한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많이 쓰는 말 아닙니까? 조 목사님이 또 마귀란 말. 원슈 마귀 이런 말 많이 씁니다. 그래요? 예. 한번 흉내 한번 내보세요. 나를 괴롭히고 욕되게 하는 원슈 마귀 같은 세력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김영민 국장이나 조 국장 이런 사람들이 원슈막이네. 네. 그러겠죠. 예. 네. 오늘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는요. 오늘 이것만 들으시면 됩니다. 이번 유성씨 파문. 이거 문서가 3개가 나오고 2개가 나오고 어떤 거는 관인이 제대로 박혔고 어떤 건 출입 출입 헷갈리고 복잡하고 그래서 이 진실에 다가가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시간으로 꾸며볼까 합니다. 유호성 씨 간첩, 증거 조작, 의혹이 아닙니다. 증거 조작이 확인이 됐잖아요. 네. 증거 조작 사건.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서영석 이사님의 명쾌한 풀이, 해석, 그리고 전망까지 덤으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국민 카페가 아닌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개 방송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밀렸습니다. 604호에 있는 저희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듣고 와서 본격적인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 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 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 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 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나라 국정원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 못할 짓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지금 컴퓨터 화면으로 보고 있는 거를 어떤 이상한 놈들이 같이 보고 있을 것이다. 그 생각 많이 합니다. 이사님 어떠세요? 그뿐입니까? 제가 지금 통화하는 거 이것도 통화. 분명히 엿들을 것이다. 도청. 누군가가. 네. 제가 지금 주고받는 문자. 주어를 얘기 안 했습니다. 국정원 요원이 그랬다라고 얘기 안 했어요, 지금. 예. 여간.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감시를 당하고 있다. 이 생각을 하니까 말이죠. 긴장도 되면서 열불이 나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 확인된 얘기는 전혀 아닌데, 예. 전화를 걸면은 예. 상대방이 클리어링을 안 해놨는데, 예. 이상하게 물결 치는 소리, 새 우짖는 소리가 들리면은 예. 도청 당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도 누군가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예. 기술적으로 도청을 하면은 약간의 잡음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음을 통해서 그걸 갖다가 가린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하여튼 그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이게 인간이 피폐해져요. 네. 이런 도청에 노이로제가 걸린 어떤 분을 제가 아는데요. 옛날 정행근 씨가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정영근. 정행근 본인도 국정원에 있었잖아요. 국정원에 있었을 때 대공수사국장을 했죠. 바로 여기 문제가 됐던 유성 씨 간첩 조작 사건을 한 대가 바로 대공수사국이거든요. 우리 현근이 형이 과거에 몸담았던 대공수사국장을 했지. 근데 이 양반 나중에 나와가지고 국회의원 할 때 예. 휴대폰을 4개씩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나는 이제 직접 그때 취재할 때가 아니라서 못 물어봤는데 예. 나중에 이제 그 기자들이 물어봤대요. 예. 정치부 기자들이 당신은 왜 그 휴대폰 여러 개 갖고 다니냐 그랬더니 휴대폰 다 도청됩니다. 그래서 대포폰이에요. 일종의 여러 개 갖고 다니면서 서로 바꿔서 통화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어떤 분, 제 아는 노이로제 걸린 분 같은 경우에는 방에서 절대 굉장히 긴밀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나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동네방네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전봇대에도 지금 초고성능 도청장치가 달렸다. 그건 좀 너무 한 군데서 대화를 나누면 반드시 새겨 듣는다. 이제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얘기인데 예. 그 어떤 분이신지는 어떤 위대한 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그분을 감청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요소요소에 이 장비를 박아 놓으려면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걱정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나르시시즘의 예. 소유자인가? 네, 그분 나를 굉장히 국정원에서 예의주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옛날 우리 우스갯소리 하나 해줄까요? 예. 국정원 파일에 예. 예? 우리 기자들이 예. 우스갯소리 하는 얘기입니다. 당신 이름 다 올라가 있어. 예. 근데 밑에 매수 가는 금액 짜장면 한 그릇. 그런 것까지. 사실 저는 고급 뷔페 1인 식사권 이거면 됩니다. 그거 뷔페도 필요 없고. 이거 영혼도 팔아요. 저 홍대에 있는 예. 고기 뷔페. 고기 뷔페. 고기바. 일회 입장권 하면 되지 뭘. 고급 뷔페는 무슨 고급 뷔페. 하여간 정말 이렇게 감시 사회가 되다 보니까 진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얼핏 깊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야당 인사들이 감시, 통제 이런 걸 너무나 싫어하는 거야. 몸서리치게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국민에게 자유를, 권리를, 또 해방을 이게 줘야 한다는 생각 속에 뭔 감시, 치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 유권자들 상당수는 공기관들이 치안에 열심을 내주기를 또 바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감시를 강화해 주길 바라는 면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6.4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때 지금 박근혜 정권 여당은 계속 치안, 안보 그리고 이런저런 통제 감시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야권에서는 비웃어요. 근데 이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이 박근혜 정권에 좀 더 무게를 싣고 있다 이거죠.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야권이 너무 안이하게 대응한다 뭐 그런 얘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권도 이것과는 별개로 감시 사회에 대한 경각심, 문제의식 이것과는 별개로 유권자들에게 우리가 치안만은 확실하게 챙겨드리겠다 이런 이 확고한 그 신념을 심어주지 못한다면은 선거 전에서 좀 불리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니 온갖 걸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생각이 이르게 됐습니다. 글쎄 특히 이제 선거 부정과 관련해서 네. 야당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네. 지난 그 대선 때도 선거 부정을 감시하기 위해서 예. 이런저런 제안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 뭐 특히 경상도 쪽에서는 예. 야당의 선거 감시인단 자체가 없는 네. 그런 사례도 발견되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선거 집계가 제대로 잘못된 그런 일들이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걱정을 하는 건데요. 이번에도 야당이나 시민단체의 감시가 소홀하다면은 네. 그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철저하게 이번 선거도 공명하게 치러지든지 우리가 두 눈을 부릅뜨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유우성, 유가려 두 남매 간첩 조작 사건. 그 전말을 살펴보면 첫 번째, 탈북자 유우성을 간첩으로 몰기 위해 동생 유가려를 심리적으로 압박한다. 뉴스타파 보도 내용. 국정원이 운영하는 중앙합동신문센터로 간 유가려 씨는 첫날부터 독방에 수용됐습니다. 모리를 갑자기 와서 모리를 잡아당겨서 그때 꽁치 맸거든요. 모리를 잡아당겨서 발 옆에 벽인데 네네 잡아당겨서 벽에다 막 이렇게 부딪히게 하고 쫓아놓고 구두 뒷발로 뒷굽으로 찼어요? 네 뒷발로 막 찼거든요. 여기 다리 부분은 허리 여기 허벅지 막 찼거든요. 막 차서 아줌마 수간이 너 안 되겠다 다 죽이구나 하면서 전기 고문실로 데려가겠다. 전기 고문실로 데려가겠다. 정신 부탁드리게 해주겠다면서 내가 안 가겠다 하는데 막 제발 저는 안 하겠습니다. 저 봐주십시오 하면 내가 막 울었습니다. 막 울어가지고. 조사관들은 화교 유가려라고 써서 붙인 뒤 탈북자들이 있는 곳에 데려가 세워놓기도 했습니다. 그때 상황 내가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두렵고 깨게 망신하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황당하고 부끄러우니까 많이 울었어요 그때. 한편 조사관들은 법정에서 이를 부인했습니다. 폭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유가려 씨가 북한 보위부에서 고문당한 일이 있는데 그것을 합신센터에서 당한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결국 유가려 씨는 오빠 유우성 씨가 간첩이었다고 허위 자백하는데 내가 완강하게 버텨야겠다. 어떻게든 버텨야겠는데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 내가 빠지기 힘들구나. 얼감이 걸렸구나. 이런 생각 막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할 수 없이 인정했고 너무 힘들어서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유가려 씨의 허위 자백. 표창원 교수는 웬만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180일이라는 그 너무나 긴 기간을 다른 사람의 조력을 받지도 않고 연락교통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뭐 밤이나 낮이나 아무 때나 취조당하고 또는 협박, 회유, 기망 등에 노출되어 있다면 이건 아주 정말 특수한 정신력의 소유자, 독립수사 이상의 그런 특별한 사람이 아닌 한 그 취조하는 사람, 수사관이 원하는 진술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심 결과는 유우성 간첩 혐의 무죄. 한 방을 먹은 검찰과 국정원. 2심에서 새로운 카드를 꺼내는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지만 국정원과 검찰은 여전히 피의자 유우성 씨가 간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2심 재판에서 유우성 씨가 수시로 북한에 들어갔음을 보여주는 중국 출입경 기록이 법원에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유 씨는 이 기록이 조작됐다며 수사기관을 고소했습니다. 1월 9일
국민 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와 단독 인터뷰를 했던 유우성 씨의 말. 그러니까 중국에서 제가 통행증을 떼고 북한으로 갔다 왔다는 증거로 지금 재판부에 지금 출입국 기록을 지금 수사기관에서 제출을 했는데요. 네. 제가 중국에 있는 그 해당 기관에 발급받은 기록이랑 현재 검찰에서 제출한 출입국 기록이 다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제가 그 검찰에서 발급받은 출입국 기록을 중국에 계시는 아버지나 그리고 동생 그리고 중국에서 변호사님을 선임을 해서 네. 그 하령시 공항국이라는 곳에서 발급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네. 그게 해당 기관의 그 출입국 관리 대대라는 곳을 찾아가지고 네. 그 한 번도 아니고 한 이제 뭐 거의 한 7번, 8번도 거기 수사 그 하령시 공항국을 찾아가지고 출입국을 계속 따지고 있는데요. 당신들이 출국에 그 발급한 것이 맞냐고 여러 차례 가서 물어봤습니다. 네. 근데 그쪽에서 말하는 것이 잘 발급한 적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얼마 뒤 검찰은 유 씨가 지난 2006년 5월 27일과 6월 10일 사이 북한에 체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검찰은 중국 출입국 관련 기록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재판부 요청을 받고 발급한 기록엔 그 시기 동안 유 씨는 중국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호인단 측은 검찰의 증거가 위조됐다고 주장합니다. 검찰에서는 2번에 걸쳐서 들어갔기 때문에 포섭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출입국 기록이 그게 이제 위조됐다는 것이죠. 요약하자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공문서가 위조됐다고 중국이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위조 경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뉴스바 인터뷰에서 유우성 씨. 1년 가까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재판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많이 힘들고 뭐 솔직히 제가 무슨 다른 사건도 아니고 간첩 사건으로 받고 있으니까 주변 지인들을 만나서 말도 못하겠고 사람들 몸판당했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어. 예. 가족들도 너무 힘들고 해서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얘기하게 됐습니다. 자, 예고해드린 대로 유우성 씨 사건 전말을 한번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사님. 네. 유우성 씨. 이분이 그 탈북자입니까? 화교입니까? 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뭐 화교는 뭐고 탈북자는 뭐고? 아니 북에서 나온 것만큼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이게 예. 그것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된 겁니다. 예. 유우성 씨의 국적은 중국이죠. 중국이에요. 네. 그런데 북한에서 태어나서 북한에서 자랐습니다. 아. 그게 북한에 거주하는 화교였던 거죠. 네. 그게 이제 그게 아마 그럼 북한에서 태어났고 북한에서 자랐으면은 북한 사람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국적은 중국인이었죠. 네, 중국. 그래서 이제 제복 화교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 사례가 많이 있나 봐요. 예. 예, 유우성 씨는 경성의학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북한에서 의사로 일했습니다. 예. 2004년에 탈북했어요. 예. 혼자 탈북했습니다. 예. 가족은 북한에 둔 채로. 그럼 유가리어 씨라고 여동생이 있잖아요. 여동생 그리고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유가리어 씨도 그러면 그때는 북한에 있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탈북했던 그 유성 씨는 비교적 빠르게 남한 사회에 자리 잡았는데요. 예. 그 연세대 중문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네. 서울시 복지정책과의 계약직 공무원으로 취직을 하죠. 예. 그때가 언제냐면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임했을 당시입니다. 아, 오세훈 시장 때 채용이 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시 공무원 하면은 박원순 시장이 데리고 온 사람으로 다들 또 이렇게 근데 인식을 해요.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당시인 지난 2011년에 예.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이 됐는데요. 예. 탈북자라는 점이 그 채용의 이유였습니다. 탈북자를 또 잘 이용하는 동네가 새누리당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아마도 그 탈북자를 담당하는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분이 무슨 일을 담당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예. 뭐 탈북자 정보 1만 개를 뭐 북한으로 보냈다 이런 보도가 나온 걸로 볼 때 예. 아마도 서울시에서 탈북자 관련 업무를 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유우성 씨는 사실 생긴 것도 아주 잘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탈북자로서는 한국 사회에 빠르게 적응해서 네. 연대면은 또 명문대 아닙니까? 예. 또 졸업하고 예.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으로도 그 채용되는 등 말하자면 탈북자 일반에게는 예. 하나의 희망과도 같은 그런 존재였죠. 사실 탈북자라고 뭐 특별히 더 봐주고 이런 사회 풍조는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탈북자들은 이제 과거에는 대접을 많이 받았는데 예. 워낙 탈북 정권의 홍보덕으로 횟수가 이제 탈북자의 숫자가 늘다 보니까 예. 점점 그 대우가 나빠지기 시작했죠. 연세대 들어갔다 하면 자기 실력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또 봐도 무리는 아닐 것이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나중에 그 유가려 씨 동생 때문에 다 드러났는데 예. 유성 씨가 2006년 5월에 예. 미립북을 합니다. 미립북을 네. 한국에 와서 정착을 했는데. 네, 한국에 와서 정착을 했는데 미립북을 해요. 왜 미립북을 하느냐?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그랬습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예. 몰래. 그렇죠. 정상적으로 갈 수가 없죠. 한국 사람이 어떻게 북한을 갑니까? 게다가 또 탈북한 사람인데. 예. 갔다가 그냥 바로 붙잡혀서 그야말로 어떻게 될지 모를 그런 위기니까. 그렇죠. 예. 2006년 5월의 일이었습니다. 예. 미립북에서 닷새간 머무른 뒤 중국을 거쳐서 다시 서울로 돌아왔는데요. 예. 이제 북한에 남은 가족이 어머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예. 동생만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동생인 가려 씨에게 예. 남한행을 권합니다. 근데 원래 뭐 미국을 간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제 북한에서 남한 영화를 보면서 남한에 대한 동경을 뭐 키워서 예. 그래서 남한으로 가기로 했다. 예. 이렇게 그 뉴스타파인가요? 거기 이제 직접 인터뷰한 그 영상을 보니까 예.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여하튼 남한으로 와요. 예. 남한으로 들어오니까 그게 그 탈북자 세터민이라고 부릅시다. 뭐 예. 그게 요즘 명칭이라면서요. 예. 그 세터민이니까 당연히 아는 국정원 직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 직원에게 내 동생이 중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니까 좀 잘 봐주시오. 예. 이런 부탁까지 해요. 네. 그래서 탈북자 세터민이 북한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면은 예. 저기 갑니다. 합동신문센터라고 있어요. 약칭이 합신센터라고 얘기를 예. 하는데 예. 여기 뭐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6개월간 합신센터에 머물면서 조사를 받습니다. 네. 문제가 여기서 이제 발생을 해요. 이제 조사를 받는다 하면 이게 탈북자인지 아니면 북한에서 보낸 이중 간첩도 이중 있거든. 간첩인지.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이걸 뭐가 조사하기 위해서 뭐가 드러나느냐면은 예. 이게 남한에 유성 씨가 왔을 때는 예. 탈북자로 온 거예요. 예. 이게 이 유성 씨와 유가려 씨가 예. 화교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그 국정원이 그렇죠. 아니면 국정원이 알고서도 그냥 묵인해 줬던가. 근데 내가 보기에 그 유가려 씨가 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받았던 내용을 볼 때 예. 처음에는 몰랐다가 유가려 씨가 들어오면서 네. 그 사람들이 사실은 화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리고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2006년에 네. 북한을 들어갔다는 사실도 아마 인지했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예. 유가려 씨를 6개월간이나 거의 감금하다시피 해 놓으면서 네. 180일. 예. 179일입니다. 정확하게. 예. 오빠가 간첩이었다라는 사실을 자백하게 만듭니다. 딱 봤을 때 탈북자도 아니고 화교인데다 이 북한을 또 들어갔다 왔다. 이런 것들을 인지하면서 이게 아주 그림이 좋은데 요거 갖고 한번 잘 엮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지 않았겠는가라고 추정할 수도 있겠네요. 예. 이 미스테리가를 풀려면은 예. 사실 이제 이 사건을 기획했던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예. 뭐 얘기 안 해주겠죠 당연히. 예. 근데 우리가 추론할 수밖에 없는데요. 누가 그걸 기획했을까요? 유가려 씨를 통해서 예. 유성 씨가 사실은 화교였고 네. 탈북자를 가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우선 의심을 했겠죠. 게다가 북한까지 들어갔다 나왔다는 사실이 또 드러나면서 이거 간첩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정치적인 의도 예. 말하자면은 서울시 공무원인데 채용됐을 때는 오세훈 때 채용됐지만은 나중에 체포됐을 즈음에는 박원순 시장 시절입니다. 그래서 박원순과도 뭐 엮을 수 있는 하나의 고려가 되지 않을까 이런 고려에서 간첩으로 조작했다. 뭐 이런 추론은 가능한데 이건 어디까지나 추론일 뿐이지 왜 그렇게 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이른바 보수 매체들의 보도를 제가 쭉 살펴보니까요.
그 유우성 씨의 국적 문제를 아주 파고들더라고요. 예. 원래 이름이 유가강이었대요. 그게 중국 이름 아닙니까? 유가강. 예. 중국 이름 유가강이었는데 이걸 뭐 이름을 또 유광석으로 바꿨다가 또 이 양반은 유우성 씨는 그 탈북 화교지만은 예. 한국에서 대접을 받으려면은 탈북 조선인이라고 해야만이 우리 탈북자 지원법에 따르면은 예. 이게 탈북 화교는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간첩죄는 1심에서 무죄가 나오지만은 그 법은 그 탈북 조선 북한 사람임을 그 위장한 것은 그 유죄로 인정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아요. 예. 여건법 위반하고 해가지고. 예. 근데 집행유예 1년이니까 풀려난 근데 거죠. 탈북자로서의 그 뭐 사실관계라든지 또 리스크 이런 것들은 다 있잖아요. 이를테면은 다시 북으로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있고요. 또 북한에서 태어나 자라 배웠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사람이 뭐 국적이 중국 국적이다 해가지고 사실상 북에서 탈출해서 남한 사회에 정착한 사람인데 그런 불이익을 준다는 것 자체가 그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좀 논외의 이야기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이제 말하자면은 북한 사람이 아닌데. 예. 북한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 사람이긴 하지만은. 예. 그 국적 자체는 그 북조선이 아니라. 예. 중국이었기 때문에. 예. 한국에 들어와도 세터민으로서의 대우를 받을 수가 없는데 세터민으로서의 대우를 받았죠. 예. 그래서 국정원으로부터는 세터민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연대에 들어가서 결국은 서울시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었던 것도 거기 외국인이면 불가능하잖아요. 이런 점들이 동생이 들어오면서 이제 다 들통이 난 거죠. 그래서 아마 이 간첩으로 역할을 들지 않았느냐. 네. 특히 이제 어머님 상 때문에 무디쁘게 했던 사실이 아마 들통이 나면서 예. 역할을 했다는 그런 이제 의혹의 증거들은 있긴 있습니다. 예. 여하튼 그 유가리 씨는 합동신문센터에서 6개월간 있으면서 예. 오빠가 북한에 한 번 들어간 게 아니라 15번이나 드나들면서 예. 간첩질을 했다라는 예. 사실을 뭐 자백을 하고 다시 번복을 하고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조사가 끝난 뒤에 유우성 씨를 2013년 1월달, 작년 1월달입니다. 예. 체포합니다. 예. 체포해서 1월 21일 날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를 하죠. 네. 예. 그리고 유우성 간첩이다. 예. 뭐 이런 거죠. 예. 화교 남매 간첩 사건으로 이제 동아일보 특종 보도라고. 그럼 유가려 씨도 간첩인 걸로? 그렇죠. 예. 예. 이렇게 이제 돼 가지고 그 재판을 받다가 2013년 4월에 나옵니다. 예. 합동신문센터에도 나오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무죄 판결을 받죠. 네. 무죄 판결을 받은 날짜는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예. 2014년 8월 22일 날 네. 간첩행위 무죄를 받습니다. 유우성 씨가. 유우성 씨가. 예. 유우성 씨가. 자, 유가리 씨는 거는, 예. 이제 합동신문센터에서 나와가지고 화교니까 예.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한국을 떠나거라. 예. 뭐 이런 걸로. 그렇게 되고 이제 유우성은 간첩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를 받죠. 네. 예. 1심에서 그 간첩이라고 이제 그 검찰 국정원이 법원에다가 낸 근거는 이런 거였죠. 유가려 씨가 180일 동안 묶인 동안에 이제 오빠가 간첩이에요 이렇게 말한 거 했던 그 진술하고 그 다음에 그 북한을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증거 사진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제출이 됐는데 딱 한 2가지 정도였습니다. 네, 그 증거 사진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 연변에서 찍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북한 들어가서 찍은 게 아닌 거였고 그렇죠. 또 이 유우성 씨 동생 유가려 씨가 오빠는 간첩이에요라고 말한 거는 180일 동안 묶인 가운데 변호인 접견도 못하고 게다가 가혹행위까지 있었던 상황에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 이거 인정할 수 없다라고. 가혹행위는 인정 안 했습니다. 그랬어요? 법원의 그 1심 판결문을 보면은 예. 그 유가려 씨가 폭행, 협박, 가혹행위를 당했거나 세뇌 또는 희위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진술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 아, 그래요? 예, 그렇게 얘기했어요. 변호인이나 이제 유가려 씨는 가혹행위를 당했고. 당했다. 그게 뭐 매우 그냥 고문을 당하지는 않았지만은 뭐 서류를 가지고 머리를 갖다 때린다든지 구석에다 몰아넣고 정기고문실로 끌고 가겠다고 협박을 한다든지. 아, 그게 고문이지.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유가려 씨는 이제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인정이 되지 않았어요. 이게 뭐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술한 건 인정이 되지만은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래서 간첩 부분, 말하자면은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부분은 무죄. 아까 얘기했던 게 북한 이탈 주민 보호법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 보호법에는 북한 이탈 주민이어야 하는데 이게 화교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위반했다. 예금법을 위반했다는 부분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을 받아서 이제 풀려나죠. 풀려나고 그리고 바로 항소심이 2013년 10월 2일, 작년 10월 달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유우성 씨에 대한 재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풀려난 상태에서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검찰이 그 문제의 출입경 기록을 제출을 하는 겁니다. 자, 2심에서 이제, 검찰 국정원이 새로운 증거를 내놓았는데, 1심에서는 유가려 씨가 오빠는 간첩이에요 라고 말한 것과 또, 북한에서 찍었다. 라고 해서 내놓은 사진, 이 두 가지였는데, 유가려 씨 증언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거는 진술을, 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유우성 씨가 북한 가서 찍었다는 사진은 알고 보니까 연변 가서 찍은 거였다. 따라서 증거 아니다. 해서 1심에서, 검찰과 국정원이 아주 그냥 개망신을 당하면서 결국엔 졌죠. 그래서 2심으로 넘어왔는데, 2심에서 이제, 검찰 국정원이 새로운 카드를 들고 나온 거죠. 그게 이제 출입경 기록인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결국은 유우성 씨가 2006년 5월에 어머님 상을 당해서 닷새간 북한을 간 것, 뭐 미리북한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그걸 문제 삼지는 않았어요. 어머님 돌아가시면은 인간의 도리상 당연히 들어갔다 나와야죠. 그런데 이제 국정원은 그리고 검찰은 유우성 씨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그 이후에 몰래 북한을 여러 차례 드나들었다. 그러니까 어머니 상 때문에 들어간 거는 아니고. 어머님 상 때 북한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논리는 그런 거죠. 거기서 포섭을 당해서 그 이후에도 수차례 북한을 드나들었다. 이게 드나들 때는 뭐 왜 드나들었냐. 그 서울시 공무원을 하면서 저 탈북자 정보를 갖다가 북한에 전해주기 위해서 북한 보위부에 전해주기 위해서 여러 차례 드나들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객관적으로 입증을 하려면은 북한에 드나들려면은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유성은 쉽게 얘기해서 자기들 간첩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들어가고 나온 기록이 있을 것 아니냐. 출입경 기록. 그걸 이제 우리는 출입국 기록이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출입경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입경 기록을 말하자면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의 증거 자료로 제출하는 거죠. 근데 이게 가짜였던 겁니다. 이걸 제출하니까 변호인단 측에서 이거 믿을 수 없는 자료다. 우리가 가서 물어보니까 출입경 기록을 화룡시 공항국을 통해서 입수했다고 그러는데 그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 그럴 수 없다고 하는 자료를 갖다가 냈으니까 이건 위조됐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변호인들이 주장을 하면서 이제 그렇다면은 이거를 중국 외교부에 공식적으로 질의를 해보자 해서 그 변호인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가지고 중국 외교부에다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질의를 했더니 답변이 다 위조다. 우리가 조사해야 되겠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답변이 오는 순간까지도 보수 언론과 새누리당과 국정원은 뭐라고 했냐면은 국정원하고 검찰이 재판부에 내놓은 유우성 씨의 출입경 기록 요건 진보 맞는데 이 중국이 또 유우성 씨가 자기 나라 국민이기도 하고 또 국정원이 이 자기를 통하지 않고 지방정부에다 몰래 접선을 해가지고 거기서 자료를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이 어떤 자료 입수 과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걸 위조라고 한 거지. 국정원 검찰이 내놓은 그 증거 자료, 그 문건, 그러니까 유우성 씨 출입경 기록은 진본이 맞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럴 가능성도 없잖아 있긴 했죠. 근데 이제 그건 중국 사정을 잘 몰랐던. 저도 그런 추측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다시 확인을 해봤더니 중국 쪽에서는 위조, 그거 사전적 의미의 위조다. 진본이 아니라 위조된 거 그거다. 무슨 거기에 중국 정부가 한국 국정원에 섭섭해가지고 진본을 위조라고 말한 것처럼 그렇게 둘러댔는데 아니다. 사전적 의미의 위조 맞다. 해가지고 또 한번 KO 패를 당했죠. 그렇죠. 네. 그 이제 중국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네. 그 김진태 같은 사람이 네. 중국이라고 꼭 얘기하지는 않겠지만은 네. 후진국에서는 그런 단서를 달았어요. 예, 예. 후진국에서는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대요. 오히려 네.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예. 문서를 발행할 때는 예. 철저하게 근거를 많이 따진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서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그거야 이제 서로 주장이 엇갈리는 대목이니까 예. 결국은 중국 정부가 얘기하는 거를 갖다 액면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위조라고 되니까 결국은 여론이 들끓으니까 이제 검찰에서 자체 조사를 나선 거죠. 예. 근데 그 자체 조사에서 네. 그 서류를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네. 그 국정원의 협조자인 조선족 김 씨를 예. 조사하는 와중에 예. 이 양반이 이제 자살 시도를 하면서 이게 이제 문제가 커진 겁니다. 예. 그 자살을 해서 죽어버렸으면은 차라리 예. 그 양반한테 그런 얘기하면 욕 먹겠지만은 예. 어쩌면 이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을지도 모르죠. 예. 돈을 밝힌 조선족의 이른바 끈아풀이죠. 네. 협조자가 예. 양심의 가책을 못 이겨서 예. 자살했다. 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더 이상 조사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에게는 다행이고 진실을 밝히는 사람에게도 다행이고 네. 국정원에게는 불행이었지만은 불행이지, 불행. 이 양반이 자살은 미소로 끝나고 네. 게다가 예. 유서가 공개가 된 겁니다. 예. 그 유서에는 특히 가짜 서류 만들어준 값을 1,000만 원 받아라. 이게 이제 나온 거예요. 물론 그 이외에도 있습니다. 예. 부각은 안 됐습니다만은 예. 안철수 새정치연합 예. 위원장인가요? 네. 안철수 의원하고 김한길 민주당 대표에게 예.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 그다음에 유성 씨 간첩 맞다. 네. 증거가 없어서 못 잡아넣으면 차라리 추방을 시켜라. 예. 이런 식의 얘기를 썼다고 해요. 예. 근데 그거야. 그 얘기고. 여하튼 가짜 기록 때문에 돈 1,000만 원 받았다는 게 또 사실은 또 국정원이 해명을 잘못해가지고 예. 다른 서류를 또 위조한 것으로 또 연결이 돼요. 그건 다른 위조 서류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말고 또 있다. 또 다른 데서 위조를 했다는 걸 시인한 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 못 피하려다가 뭘 밟은 격이죠. 예. 그렇죠. 이게 이제 결국은 지금까지 사건의 이제 진행 상황인데요. 네. 자, 그래서 하여튼 이 자살 시도 사건으로 인해서 사태가 급반전됐습니다. 급반전됐죠. 지금까지 보수 언론에서는 예. 아까 우리 김영민 국장이 얘기했다시피 네. 사실 이게 진짜 유성 간첩 맞고 예. 북한을 들어갔다 온 출입경 기록도 사실이 맞는데 예. 이거를 야매로 입수했기 때문에 예. 중국이 위조라고 얘기하는 것뿐이다. 이런 식으로 막 떠들던 예. 그 보수 언론들도 이제 더 이상 발을 뺄래야 네. 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서 입장을 확 바꾼 게 조선일보죠. 예. 조선일보가 사설을 통해서 예. 남재준이를 당장 그냥 잘라버려라. 예. 도대체 말이야 뭐 하는 거냐고. 네. 그래. 동아일보는 또 이 뒷북일보 아닙니까? 동아일보 웃기죠. 조선일보가 남재준을 해임하라고 쓴 사설을 쓴 날 예. 동아일보는 뭐라고 썼느냐면은 예. 아니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예. 황교안이하고 남재준이를 갖다 해임하라는 거는 정치공시에 불과하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선일보 사설이 있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분에 대해서 엄단하라고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검찰이 국정원 압수수색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날 신문, 즉 오늘 신문이죠. 예. 오늘 신문에서는 남재준이 잘라라고 그러더라고요. 완전 뒷북일보입니다. 뒷북이 아니라 예. 진짜 동아일보는 쪽팔린 짓을 알아야 돼요. 예. 아니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든가. 어제까지만 해도 남재준이 자르면 안 된다고 정치공시로 했다가 하루 만에 박근혜가 잡아넣으라고 하니까 네. 남재준이는 빨리 해임하는 게 맞다라고 쓴다는 게 이게 정상적인 언론이에요. 예.
아이, 그, 동아일보 기자들은 별도 없나? 내가 만약 일선 기자인데, 저, 논설위원들이 그딴 식으로 사설 쓰면, 당장 방 붙이고 말이야. 예. 물러나라고 하겠어. 아유, 창피하다. 이런 창피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 차라리 말을 말아야죠, 동아일보는. 자, 하여간 이 위조 사실이 너무나 명백해졌기 때문에 국정원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제 결국은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도 태도를 확 바꿔가지고 국정원 책임이다 이러고 있는 건데. 예. 이게 이제 뭐 비단 조중동뿐만이 아니고 모든 언론이 지금 다 들고 일어나서 남재준이는 안 된다. 아예 이 문제에 대해서 남재준의 국정원, 남재준이 원장으로 있던 시절에 대공수사국에서 결국 그 조작의 주체인데 앞으로 이 문제를 엄단하려면은 남재준가 있는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재준 일단 해임해놓고 나서 일을 처리해라. 이런 주장들이 지금 보물처럼 튀어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판에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이지만은 남재준의 운명 지금 일단 풍전등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뭐 어떤 좋은 자리를 해줄 때는 해주더라도 지금 당장은 남재준 실에도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뭐 어디 공기업도 사장으로 보내겠죠. 아니 그 이남기도 뭐 한 자리 차지했더만 보니까 윤창중 사건에 그 연관이 돼 있는 윤창중도 뭐 나중에 조용한 시점에 어디 한 자리 하지 않겠어요? 신문 유통원장 시켜주나? 신문 유통원장. 그거 없어졌나? 아니, 뭐, 무력화됐죠. 무력화됐어요? 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보도를 보니까. 그 뭐, 한 300만원, 월 300만원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 국정원에서 거의 정직원에 해당하는 A급 정보원이다. 이런 얘기인데. 지난번에 그때도 한 300만원 받았죠. 그 댓글 요원들, 댓글 그 협력자도. 이 돈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이건 결국 국정원의 예산, 통제받지 않는, 감시받지 않는, 그냥 영수증 필요 없는 그 예산에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국정원의 이 기밀주의, 요거, 물론 온 국민이 다 알 필요는 없겠지만은, 최소한 국회 정보위원들에게만은, 철저하게 문민 통제를 받아야 될 집단이 바로 국정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예산은 총액으로만 보고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이거 갖고 선거 때 무슨 공작을 펼쳤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총액으로 보고를 받기 때문에 그 세부적으로 나간 내역은 제출하지 않아요. 게다가 또 국정원장의 기밀비는 그 액수가 수십억 대라는 얘기도 있고 하여튼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꽤 액수가 큰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영수증마저 필요 없는 겁니다. 자체 감사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돈들이 그야말로 눈먼 돈들이 난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뭐 국정원 고유의 업무인 간첩을 잡고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그 국정원의 위상은 또 해외 정보 아닙니까? 국익을 위한 뭐 그런 걸 수집하는데 돈을 썼다면야. 뭐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어떤 또라이 같은 대통령이 앉아서 또라이 같은 짓을 시키면 원성이한테처럼 그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그야말로 엉뚱한데 댓글 요원에게 돈을 몇백만 원씩 준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국정원 협력자 위조범에게 뭐 월급을 주고 뭐 위조비를 준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문제인 거죠. 아이고 참. 자, 애청자 여러분, 어떻게 우리 서영석 기사님의 명쾌한 해설 잘 들으셨죠? 뭐 이 정도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으시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오늘 하여튼 저도 좀 복잡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난해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서영석 기사님 말씀을 아주 명쾌해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국정원이 멀쩡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아직은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은 적어도 지금까지 이 양반에 대해서 간첩이다 라며 제시한 증거들은 다 뻥인 걸로 드러났단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무죄 추정 원칙에 따르면 유우성 씨 지금 억울한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양반이 화교라는 사실이 이제 들통이 났고 아니면 사실을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동생이 들어오면서 서울시 공무원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잘 하면은 뭔가 엮어서 하나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유가래 씨에 대해서 유가래 씨가 나중에 이제 나와가지고 또 유가래 씨를 제일 먼저 보호했던 사람이 아마 이재정 변호사죠. 네, 그렇습니다.
자기 집에서 아마 예.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재정 변호사가 참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 저 방송에 매주 나오시는 분이라서 친숙하시기도 하겠지만은 참 훌륭한 일 많이 하는 분입니다. 예. 유가리아 씨를 6개월간 합동신문센터에 데리고 있으면서 이제 만들었던 이른바 그 간첩 시나리오가 뭐냐 하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2006년 5월 달에 그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문상하기 위해서 밀입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차례 북한을 드나들었다라는 점을 계속 그 자백하라. 그게 그 유가리아는 여러 번 갔다 왔는지 안 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아니 설사 들어갔다 나왔다 손 치더라도 그 유성 씨가 자기 집에 온 것 아니면은 알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어머님 돌아가실 때 외에는 한 번도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가리아 씨 입장에서는 밀입국을 했는지 그 이후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실토하라고 그러니까 뭐 15번 드나들었다고 나중에 그 거짓 자백을 했다는 그런 대목이 나오고 그리고 유가리아 씨가 중국에서 유성 씨를 만나서 탈북자 정보 뭐 1만여 명에 대한 정보를 USB로 받아가지고 그거를 회령에 있는 뭐 처음에는 보위부 부부장에게 전달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보위부 부부장이면요. 그 우리나라에서 장차관급입니다. 평양에서 회령까지 북한의 그 안 좋은 교통으로 오는데 한 20시간 걸린대요. 그런데 유가리아가 가가지고 회령에서 보위부 부부장에게 USB를 전달했다. 이런 식으로 뭐 짜맞춘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뭐 그 회령시에 있는 반탄부장, 반탄부 부부장, 뭐 반탄부라는 게 아마도 그 우리로 치면 대공 반탐이니까 그게 일종의 그 대공부서 같은 것 같아. 대공이 아니고 우리는 또 뭐라고 해야 되나? 대공은 공산권에 대한 약자니까 여하튼 대남이겠지. 뭐 그런 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 뭐 진술을 바꾸고 하여튼 그리고 또 나중에 이 조사했던 사람이 아줌마 수사관이 나오고 대머리 수사관이 나오고 마지막에 큰 삼촌이라고 또 나와요. 큰 삼촌이 나와가지고 뭐 진술이 바뀌면 안 된다는 둥 거기서 거짓말 탐지기로 조사를 했는데 지금까지 했던 진술이 전부 거짓으로 뭐 드러나고 뭐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 이제 모든 것들이 나중에 이제 합신센터에서 나온 유가리아 씨가 이 변호인 측에게 다 얘기함으로써 이제 드러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미뤄 짐작하건대 유가리아 씨가 화교라는 사실, 그 다음에 중국에서 북한으로 왔다 갔다 한 사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유성 씨를 간첩으로 얽어 넣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뭐 그런 것들이 일종의 간첩 사건 조작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방금 올라온 미디어 오늘 기사를 보니까 말이죠. 김용민 변호사, 저하고 이름이 같습니다. 아, 그래요? 유우성 씨 변호인을 맡고 있어요. 김용민 변호사. 이분이 이런 말을 했네요. 이 간첩 조작 사건은 박원순 제압의 일환이었다. 아니, 그거 아니면은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그건 물론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유우성은 국정원 직원하고도 잘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동생이 들어오니까 잘 부탁한다라고 문자 보낸 것까지 또 어디 보니까 있더라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갑자기 잘 봐줘야 했던 그 유가리아를 오히려 유우성을 간첩으로 무는 그 말하자면은 자백범으로 활용했다는 것은 뭔가 정치적인 필요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추론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그 오세훈 때 채용이 됐지만은 유우성 씨가 박원순 시장 재임 중인 2012년 7월에 유우성 씨가 탈북자 명단을 북에 넘긴 간첩 행위를 했다라고 국정원은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원순 치하에서 이 서울시 공무원이 탈북자인 이 서울시 공무원이 이 자료를 북에 넘겼다. 이게 참 그림 좋잖아요. 결국 박원순이 시켜서 그런 거 아니겠는가? 혹은 박원순의 방조 아래 이루어진 거 아니겠는가? 이런 식으로 추론하게끔 공작을 편 것 아니냐. 박원순 제약 공작의 일환이다. 일단 그런 추론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박원순 시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소재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이게 그 동아일보에 보도가 되고 어떻게 보도가 됐겠습니까? 예. 국정원에서 리크를 했으니까 보도가 됐겠지. 단독 예. 보도로 이제 나왔거든요. 예. 아니 뒷북이나 치는 신문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걸 특종을 잡을 수 있겠어요? 뒷북이나 친다고 하면은 됩니까? 기분 나쁠까? 야, 기분 나쁘긴 하냐? 근데 그때가 2003년 1월이에요. 네. 2013년. 예. 말하자면은 2013년 1월이면 언제입니까? 결국은 국정원의 부정선거. 네. 이 부분이 한 이슈일 때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물타기하기 위한 이런 수작도 좀 들어있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근데 그게 결국은 지금의 네. 남대준 퇴진 위기까지 몰고 온 거죠. 이게 착하게 살아야지. 예. 목적을 가지고 예. 다른 사람에게 못된 짓 하면요. 예. 남의 가슴에 예. 피눈물이 나게 하면 지 가슴에도 피눈물 나는 겁니다. 이놈들한테 뭐 그런 걸 기대하세요? 아니, 우리 서이사님이 가끔 보면 아니. 냉철하시다가도 너무 순수하셔, 보면은. 아니, 내가 지금 화가 나는 건 뭐냐면요. 예. 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저 새누리당은 오늘도 계속 그 얘기를 진상규명부터 하자. 그럼 진상규명은 뭡니까? 지금 모든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보자는 거 아니에요. 그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유성 씨에 대한 그 수사가 지금까지 계속 잘못된 거 아니에요. 유성이 간첩이다라고 말하면서 내놓은 증거들이 건건이 다 뻥이고 거짓말이고 조작인데 그래 놓고는 새누리당 하는 얘기가 이 사건의 본질은 유성 간첩 여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유성이 간첩이라고 하면서 내놓은 증거들이 다 뻥인데 아니, 뭐 법률적으로도, 또 법정에서도 뭐 1심 무죄 판결 났고 2심도 이건 뭐 무슨 판사님이 이게 정말 뭐 큰 2심 보나 마나요. 보세요. 뭐, 이게 출입경 기록이 이미 위조로 판명이 났는데. 무슨 불벼락 같은 말을 들을까? 그게 사실 관심이지 2심에서 이 유성 유죄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겁니다. 우리 서영석 기자님이 아이돌 스타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되는 그 가능성하고 그 가능성은 거의 비슷한 거예요. 네. 예. 자,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이 사건의 본질은 뭡니까? 아니, 유성은 간첩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성이 간첩이냐 아니냐, 이게 본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유성이가 간첩이다. 이런 인식. 전제 이게 깔려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유성이가 간첩이라면은 간첩 증거를 해가지고 잡아놓으면 되지. 아무 증거도 없으면서 말이야. 아니 한 사람을 이렇게 난도질을 해놔요? 아니 간첩 증거라고 내놓은 그 출입경 기록이 가짜라는데, 예. 아니 무슨 주둥아리 할 말이 있어가지고, 예. 아니 그래 유성이 간첩이면은 그게 핵심 문제면은 유성이 간첩이라는 증거를 갖다 제대로 내놓으면 될 거 아니야. 글쎄 말이에요. 아니 그 국정원 그 연간 1조 이상 예산을 쓰는 놈들이 아니. 솔직한 얘기로 쪽팔리는 거지. 북한에서 찍었던 사진이 알고 보니까 연변에서 찍은 사진이고, 그리고 유가리가 했던 정언들이, 예. 아이, 재판부가 약 먹었어요. 유성이나 유가리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 그렇지. 그 사람도 이범관 씨야. 판사가, 1심 판사가. 이범관이요? 예. 오. 지난번에 판결, 잘못했다고 하여튼 용 먹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니, 무슨, 약 먹은 것도 아니고, 왜, 무죄라고 판결을 했겠어요. 국정원이 낸 증거가 잘못되고, 아니니까 무죄라고 판결 낸 것 아닙니까? 이런 무능한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국정원은 쉽게 얘기해서, 엉터리 조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석기 사건에서도 드러났다시피, 녹취록을 자기 만들어 유변조 한다든지 이런 거 아니면은 솔직히 간첩을 얽어 넣을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없는 조직이다. 이런 얘기해도 할 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새누리당이 얘기하다시피 유승희가 간첩이라면 국정원 도대체 이렇게 무능한 조직이 어디 있어? 어떻게 수사를 했길래 무죄 판결을 받느냐고. 그리고 어떻게 했길래 출경 기록을 내놓은 게 위조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용민 변호사가 아주 신중한 분이라고 합니다. 이 나부랭이 김용민하고는 달리. 그래요? 이름만 같은데, 이 아주 성정이나 치밀함이나 또 이 법리에 대한 깊은 이해, 또 사람에 대한 진정성이 김용민이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분이 바로 김용민 변호사인데. 갑자기 또 겸손 모드로 들어갑니다. 아니, 사실이니까. 근데 김용민 변호사가 이런 신중한 양반이 오늘 단언을 했네요, 보니까. 다운슨 제압용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조작. 이것을 이미 원세훈 남재준도
보고받아서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그런데, 이야기를 하네요. 그 정치적 이유로 그러면 결국 계속 밀고 갔다는 얘기구만. 그렇지. 참나. 그렇다면 이 정도면은 국정원은 조직이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예. 진짜 대공수사국은 없애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도대체 세금 쓸 이유가 없는 거지. 아니 세금을 써서 국민을 괴롭히는 조직이 있을 것 같으면은 이거야말로 오늘이 아니라 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좋은 말씀하셨더만 그 양반도 굉장히 이 하드코어예요 보면은 어제 못 들으셨어요 어제 이 규제에 대해서 없애야 된다. 그 규제는 원수고 암덩어리다고 한 거. 예. 김정은 여법이야. 예, 그렇죠. 원시 하는 거.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죽는다는 암덩어리로 생각하고 확확 드러내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북한식 어법이에요. 북한식 어법. 이런 원색적인 그런 어법을 쓰셨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쓸데없는 국민 감시, 쓸데없는 국민 인권 탄압. 이거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이고요.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죽는다는 암덩어리로 규제가 아니라 국정원으로 바꿔놔도 그대로 땅 들어맞네. 국정원으로 바꿔야 돼 이거는. 쓸데없는 국정원은 우리가 쳐부술 원수,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죽는다는 암덩어리로 생각하고 겉핥기식이 아니라 확확 드러내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으면 한다. 아니 사실 박근혜 대통령 말이죠. 이 당리당략만 바라보는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더더욱 국정원은 정리해야 됩니다. 왜냐? 지난 1년 어떻습니까? 국정원에 놀아난 1년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국정원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 있지 않고요. 자기 조직을 위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난 정권 때 그랬다잖아요. 노무현 대통령한테 누군가가 가가지고 국정원에서 반대받을 뒷조사 보고를 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노 대통령이 거기서 불같이 화를 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 이명박 정권 때도 네. 댓글 공작이 들어갔던 이유가 그거였다고 해요. 예. 이명박이가 자간 정부 한다시고 국정 홍보처를 없앴지 않습니까? 예. 그게 정부에서 국정 홍보 기능이 없어져버린 거예요. 물론 이제 문화관광 체육부로 일부 기능이 이관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국정원에서 아이디어를 냈다고 그러더만 그 국정 홍보의 기능을 저희들이 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SNS 때문에 결국 박원순이 이겼으니까 SNS 대책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했다는 그런 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 국정 홍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죠. 호남 부인들을 홍어, 전라디언 이렇게 하고 또 망치 부인. 우리 조합원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요? 예. 우리 조합원이세요? 이경선 선생. 이분을 갖고. 따님. 아직 미성년자 아닙니까? 말도 못하는 그런 막말을 하셨다면서요. 했다면. 이런 식의 국정 홍보를 했던, 이런 암덩어리 같은 조직입니다. 이게 국정원이라는 거는. 이게 정보 수집권과 수사권이 있는 조직이에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정보 수집 기능과 수사권을 동시에 부여하는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는 곧 힘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도청 감청 해가지고 김용민 선생이 은밀하게 하는 일들을 다 알고 있다. 그러면은 은밀하게 하는 일은 없어요. 제가 없어요? 아침 일찍 나와서 밤늦게 들어가는데 아마 뒤쫓는 놈들이 있다면은 아마 굉장히 화가 날 거예요. 여하튼 존재의 의미를 회의를 할 거야. 아니 무슨 이를테면 내가 무슨 룸사롱을 간다든지 이런 불륜을 저지른다든지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런 게 없어. 기본적으로 집 회사 그러다가 가끔씩 집 법원 회사 한두 여기저기서 고소를 하니까. 그 옛날에 그 에드가 후보 FBI 국장이 정치인들 불륜 사진 같은 거 다 찍어가지고 회파하고 했다 그랬잖아요. 정보가 힘입니다. 그 정보가 힘인 그 조직과 그리고 또 수사 기능까지 갖춘 국정원은 말하자면 괴물이자 공룡입니다. 이런 공룡들은 길들일 수가 없어요. 노무현 정권 때처럼 사회 분위기가 그럴 때는 바짝 엎드려 있다가 정권 바뀌자마자 완전히 옛날 안기부 중정식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정원을 개혁해야 돼요. 오죽하면 국정원을 개혁하기보단 폐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정보기관이 필요하다면 원점부터 다시 기초를 쌓아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지금 국정원 있는 사람들 다 해고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너무 과격하신 말씀이고. 아니. 전 노동정의를 굉장히 중시하는 분들이지만 네. 복마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아니, 네. 국가기관이 세금 받아서 보험죄를 저지르면 이거 없어져야지. 이거야말로 규제개혁 아닙니까? 네. 이 창조 혁신 아니에요? 그래 놓고 이 사람들 다 집에 보내고 그리고 정보기관 새로 만들자 했을 때는 여야 간에 그래 불가능한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뭐 마구 해고할 수도 없어요. 이유 없이. 근데 여하튼 그건 이제 그랬으면 이유가 있지 않나요? 국민을 괴롭혔는데. 이유 있잖아요. 국민을 괴롭히는 게 이유라면은, 청와대부터 폐지해야지. 그런가? 그렇지. 아니, 결국은, 네. 이제, 정보 수집 기능과 수사 기능을 분리시키는 게, 답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야 돼요. 네. 오죽하면은 국정원, 끈아풀이였던 김 씨가 유서에도 국정원 개혁하십시오. 박근혜 대통령님,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예. 참나. 아이고, 진짜, 하여튼. 아유, 진짜 아주 화딱지가 나가지고 말이죠. 자, 이제 뭐 얘기는 대충 끝난 것 같은데, 하나 얘기는 더 해야 되겠네. 예. 조합원 얘기. 예. 오늘 우리 이제, 한겨레신문 1면에 5단 광고 나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그거 5단 광고라고 하는군요. 예. 정확하게 5단인지는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5단 광고였는데, 그 단수를 미리미터로 정합니다. 6단인 걸로 알고 있는데. 6단 광고였습니까? 근데 예. 그 이후에는 1면 광고가 여러 가지 많이 바뀌어가지고 요즘은 정확한 단수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1면 광고가 나갔지 않습니까? 예. 1면 하단 광고죠. 예. 그래서 오늘 조합원 가입 숫자가 평소보다는 좀 많아요. 예. 그래서 22,400명 돌파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3월 1일자에 보면은 22,000명 간신히 돌파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벌써 400명 이제 늘어난 거죠. 오늘 계속 더 가입이 진행될 걸로 보이는데. 예. 6단 맞습니다. 예. 6단 맞습니까? 예. 1면 6단 광고였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예. 국민TV 뉴스 K에 대한 네. 기대가 많이 반영됐다. 이렇게 네. 보이는데요. 예. 우리 정치 토크를 청취하는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제가 출연하기에는 네. 청취자들의 10분의 1 정도만이 조합원인 것 같아요. 네. 한 90%는 아직 조합원이 아닌데. 네. 자, 이게 또 신문 광고를 하면은 또 신뢰도가 팍팍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좀 많이 조합원 가입으로 보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들은 네. 공정한 뉴스로 보답을 드릴 겁니다. 네. 영상 뉴스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네. 한겨레 경향 참 좋은 신문들이죠. 네. 정말 꼭 알아야 될 기사들 내보내고 있지만 이게 텍스트에 머물고 있다는 점. 이게 사실은 확장성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 매일 뉴스를 한다는 게 또 중요합니다. 네. 뭐 뉴스타파 매우 좋은 언론이죠. 예. 근데 매일 못 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사실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예.